자, 그러면은요, 오늘 좀 스피디하게 조은산의 찬란한 가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이 이제 그 시무 7조 굉장히 감동을 하셨죠. 근데 이게 참 이런 좋은 글이 이 우리나라에 또 대한민국에서 오고 가고, 그 다음에 많은 분들이 이제 그 조은산의 겸손, 그러면서도 그 조은산의 이 뭐라고 할까요? 나라를 걱정하는 진정성에 감동을 했죠. 근데 우리도 그렇지만은 이 조은산 씨가 이제 자기 블로그에 올린 글이라고 하는데 한 그 60대 후반의 어르신께서 참 이 당신 글을 통해 가지고 내가 굉장히 어떻게 보면은 감동을 받았다. 큰 감동을. 그리고 야당이 하지 못한 일을 큰 일을 해냈고 애국자다 이러면서 당신을 돕고 싶으니까 후원 계좌를 좀 달라 이러면서 그 후원하는, 그러니까 반대하는 사람보다 지지하는 사람이 더 많으니까 기죽지 말라 이러면서 이제 후원 계좌를 보내달라고 이제 이메일로 하셨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들 자녀분들이 만들어준 이메일을 보내니까 나한테 후원 계좌를 보내달라 이러셨어요. 그러면서 아마 저기 조은산 씨가 인천에 사나 봐요. 저는 몰랐습니다만 인천에 산다니 이 순댓국 언제 한번 같이 먹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랬더니 이 조은산 씨가 아주 멋지게 대답을 했습니다. 격려받은 이 기쁨에 운다. 그런데 지금 나는 가난하지가 않다. 이 아버지, 정직한 아버지 덕 밑에서 아주 이 성실하게 저축을 해서 돈을 모았고, 그 다음에 재밌게 표현을 했어요. 현명하고 이치에 밝은 나의 어머니 덕분에 나름 투자에 성공해서 얼마간의 이득을 얻었다. 그러니까 나는 지금 돈에 궁하지가 않다. 그러면서 정말 마음만 받겠다. 이런 말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조은산이라는 분이 찬란한 가난이라는 말을 썼어요. 과거에 찬란한 가난, 말씀을 드렸지만은 제가 지금도 가난하지는 않다. 이러면서 이 찬란한 가난이라는 얘기를 썼는데, 이 찬란한이라는 거는 뭐 우리가 다 아는 막 빛나는 뭐 이런 것도 있을 수 있겠습니다만, 여기서 아마 조은산이 얘기한 거는 우리가 외교 용어에서 찬란한 고독이라는 게 있습니다. 옛날에 영국이 그랬고요. 그 다음에 이제 제1차 세계대전 뭐 요럴 때 미국이 그랬습니다. 왜 그러냐? 내 스스로 어디에 이제 끼어들지 않고 우리는 우리 나라만을, 그러니까 영국은 영국만을, 그 다음에 미국은 미국만을 지키겠다. 그러니까 막 이런저런 전쟁에 끼어들고 싶지 않고 우리는 우리 그 독자적인, 그리고 이 고독을 선택해서 외교적으로 볼 때 우리의 독자적인 외교로 가겠다. 다른 나라하고 뭐 이렇게 같이 연대하고 뭐 이런 거 안 하겠다. 이제 이게 이제 찬란한 고독, 외교적으로 그렇게 얘기합니다. 그렇지만은 뭐 이 영국의 찬란한 고독도 그 미국의 찬란한 고독도 오래가지도 못했습니다. 왜? 동맹으로 또 이제 세계 1차 대전, 2차 대전이라는 게 다른 나라에서 전쟁이 일어나더라도 그 전쟁의 여파가 미국을 덮칠 수도 있고 영국을 덮칠 수도 있는 거죠. 그러나 이제 외교적으로 찬란한 고독이라는 거는 강한 나라만이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즉 빛나는 고독은 찌질한 고독이라든가 어쩔 수 없는 고독이 아니라 내가 사람 안 만나겠다. 나는 나 혼자 있는 것이 좋다. 나는 나 스스로 자립할 수 있다. 뭐 이런 뉘앙스도 갖고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조은산의 찬란한 가난이라는 거는, 즉 나는 이 가난을 극복할 수 있다. 그리고 나의 저축과 그 다음에 아버지에게 배운 성실한 자세로 저축하고, 그래서 돈을 모았고, 그 다음에 현명하고 이치에 밝은 어머님. 그러니까 이 어머님은 뭘 얘기하겠습니까? 자유시장 경제의 흐름을 아는 어머님이었던 거죠. 그래서 우리가 아버님한테는 저축을, 이거는 어떻게 보면은 우리 자유민주주의의 어떤 뼈대, 그 다른 사람 에게 피해를 끼치지 않고 네가 절약하고 이러면서 참하게 이 척추를 쌓아 올리는 아버님한테는 저축하는 성실함을 배웠고, 이 나라에 대한
그 다음에 우리 지역사회단, 그 다음에 어머님한테는 현명하고 이치에 맞은 투자에 이런 걸 배워서 자기는 투자해서 이득도 있다, 이런 얘기입니다. 결국 찬란한 가난이라는 거는 내가 의지를 하고 있고 내가 열심히 살고 아끼고 검약하고 또 시장 경제를 아주 활발하게 접근을 하고 또 거기에 뛰어들면은 나는 가난을 면했다. 그래서 찬란한 가난이라는 거는 정말 자신의 능력으로 가난을 면한 거죠. 그래서 이 조은산이라는 사람의 여러 가지 이 말이라는 건 또 그 시사하는 바는 자유시장 경제와 그 다음에 민주주의, 이 두 가지를 가지고서 우리 보수가 어떻게 이 대한민국을 만들었는가를 조은산의 삶을 통해서 보여주는 겁니다. 가난했죠, 우리. 진짜 가난했죠. 아마 제가 이제 보리밥을 아직도 싫어하는 거는 왜 그러냐면은 저는 이제 초등학교 다닐 때 이렇게 보리밥 급식을 했어요. 그래서 선생님이 도시락 이렇게 다 열어보고 만약에 쌀밥을 사왔으면은 막 선생님이 이거 안 된다고 막 야단치고 그랬어요. 그래서 어떤 때는 좀 형편이 좋은 친구들은 하얀 쌀밥 위에다가 보리만 위에만 싹 이렇게 덮어가지고 다니면 선생님이 그걸 싹 걷어가지고 막 벌새우기도 하고 그런 시절이 있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저 자신도 보리밥을 하도 많이 먹어가지고 지금도 저는 건강이 그렇게 좋다고 다이어트에 보리가 좋다고 하는데 보리밥 별로 먹고 싶지 않아요. 그런데 이렇게 말씀드리는 저도요, 이 대한민국의 자유시장 경제 덕분에 정말 여기까지 왔다. 저도 어떻게 보면은 아주 평범한 집에서 자랐지만은 열심히 검약하고 그 다음에 성실하게 살았고 그 다음에 열심히 일한 당신 성공할 수 있다. 이런 어떤 가치를 우리가 시장 경제에서 줬던 거죠. 그래서 이 조은산의 이 한마디 한마디가 제 페이블을 아주 찌르더라고요. 그래서 참 감동을 또 한 번 했습니다. 네. 많은 분들은 이제 여러분들도 아마 어떤 생각을 하셨는지 참 궁금한데요. 네. 프레지아장님, 필리아원님, 네. 추미애 정말 힘들죠. 저도 힘듭니다. 보기가 역겹습니다. 네. 자, 우리 벤틀리님께서 새로운 보수당 창당했으면 좋겠다. 제가 보기에는 이제 오늘로 이제 미통당이 끝나지 않습니까? 이름이. 그리고 국민의힘당이라고 하는데, 뒤에 가서 다루겠지만 4년 연임 금지 이거 없던 일로 한 당이면 그 당에 저는 희망이 없다고 생각을 합니다. 국민의 힘도 없고요. 네, 최홍태님, 네, 버벅버벅대는 취의 거짓 진짜 너무 버벅댔죠. 어저께 보셨구나. 저도 봤습니다. 사람이 이렇게 거짓말을 하려고 하면 버벅대죠. 그리고 추미애는 무능의 아주 무능과입니다. 그래서 여러분께도 말씀드렸지만은 그 춘천 지원에 있을 때 울며 왜 여자인 나를 왜 이런 데 보냈어요? 뭐 이랬는데 그 당시에 정말 판결문도 너무 못 쓰고 그 다음에 영장 같은 것도 쳐서는 안 될 영장은 치고 그 다음에 정말 풀어줘서는 안 될 사람 자기 기분 따라 많이 풀어주고 그래서 아주 골칫덩어리였다는 거 아닙니까? 네, TV 방세님, 디디 왕자님, 네, 오랜만에 평일실방 같이 하신다고 감사합니다. 네, 우리 김대원님께서는 미국에서도 이 조은산의 글을 읽으셨습니다. 네, 알아먹지 못하는 사람들, 어찌할 거, 저도 그 생각합니다. 그리고 백개먼들이라든가 이 문재인 정권 사람들은 지금 하고 있는 말이, 그러니까 조은산이 이렇게 쓰는 어휘 참 품격 있고 자신을 낮추고 그 다음에 말을 가리지 않습니까? 근데 저는 요즘 문재인 정권 사람들이 하는 걸 보면 진짜 막말을 해요. 근데 그 막말을 그 사람들이 권력을 잡았으니 언론에서 받아들입니다. 그래서 언론에서 막 그대로 받았어요. 근데 그걸 읽는 제 자신이 너무 추레하고 너무 비참하고 진짜 살맛이 안 납니다. 뭐 여러분은 저 못지 않으시겠지만 저랑 비슷하겠지만은요. 네, 청량 거사님께서도 이 정권에서는 정권 관련 비리를 수사하기에 현실적으로 쉽지 않다. 그렇죠. 그렇지만 이제 우리가 또 이 정권을 빨리 그 정권 교체해야죠. 네. 자, 햇반님도 들어오셨고요. 네, 민키님 당이란 말이 안 들어간 게 핵심. 그러시구나. 여러분들끼리도 정말 좋은 그 의견들 다 함께 하고 계십니다. 네.
최민희 발언 들어보셨나요? 조국 보고 조 엘리트라고 칭송하는 것 듣고 혈압 올라서 죽는 줄 알았네요. 이 최민희는 제가 볼 때는 추미애, 최민희 같은 급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이번 이제 문재인 정권은 페미니스트 정권이라고 그러잖아요. 근데 제 생각에는 정말 반페미니스트 정권이에요. 여자들 중에서 무능하고 뻔뻔스럽고 어떻게 보면은 기본을 모르는 교양 없는 여자들만을 쫙 앞에다 내세우는 거예요. 그래서 뭐 고민정이부터 윤미향이부터 해갖고 사람들이 치를 떨게 만드는 거. 이게 바로 이 고도의 페미니즘이 아닌가. 그래서 사람들로 하여금 막 페미니즘이라면 부르르 떨게. 그리고 전에만 하더라도 여성부 폐지에 대해서 저는 뭐 전에부터 여성부는 폐지해야 된다 이런 얘기 여러분께 많이 말씀드렸잖아요. 근데 국민들 사이에 뭐 여성부 그거 뭐 예산도 조금 쓰고 뭐 있으면 좋고 뭐 없어도 뭐 이런 식이었는데 요즘 들어서는 많은 분들이 여성부 제발 폐지해라. 이래서 그저께는 여성부 장관이 국회에 불려가가지고 아주 망신을 당했죠. 응? 근데 이 여성부는 폐지하라고 하는 거는 일부 국민들의 소리인 것 같다. 이러면서 아주 뻔뻔스럽게 그 이종욱이라는 여성부 장관이 얘기를 했는데 이 뉴질랜드 성추행 문제에 대해서는 어떻게 생각하냐 하니까 의견이 없다고. 아니, 이러면서 무슨 여성부예요. 여성부 장관을 비롯해갖고 모든 장관들은 불리하건 유리하건 근데 대부분은 곤혹스러운 질문에 답을 해야 되는 경우가 국회에서는 대부분이죠. 장관님 너무 잘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는 김남국이 같은 애가 추미애보고 하는 얘기겠고요. 대부분은 이렇게 하면 안 된다고 하면서 이 각성을 그리고 또 이 팩트 체크를 하고 그다음에 당신 이렇게 세금으로 이렇게 일할 수 있냐 그러는데 정말 여성부 장관의 답변이란 거는 놀라웠습니다. 뭐 최은희 차관도 똑같이 답변한 거 아니겠습니까? 자, 여성부 없어져야 된다. 햇번님께도 말씀하셨습니다. 네, 우리 맹호 부대님께서 실시간 시청자 400 돌파 엄지척도 실시간 창에 부탁드립니다. 네, 우리 맹호 부대님은 여러분도 잘 아시겠지만 원조 멤버고 이 전용 TV 그 전에 이제 안방 TV였는데 안방 TV를 있게 한 정말 개국 공신이세요. 늘 감사드리고 있습니다. 네, 자 지금 진영준님께서 국민의힘은 좌파당으로 보여요. 네, 맞습니다. 저도 국민의힘이라는 이 이름에 대해서 처음부터 반대를 한 게 뭐냐면은 이 국민의힘이 정청래하고 뭐 명계남이가 이 노사모에서 분파되면서 지들끼리 이제 딴집 살림 꾸린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국민의힘이 여기에서 얘네들이 얘기하는 거는 뭐였냐? 헌법이라든가 법률의 가치가 아니라 이 국민들을 따른다. 그러니까 여기서 국민이라는 건 얘네들의 민중입니다. 그러니까 얘네들은 국민의 피플이라고 하죠. 이거를 영어로 번역을 하게 되면 인민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인민의 힘, 국민의 힘, 그 다음에 일본에서는 이제 민중이라는 말을 많이 써서 뭐 민슈노 치카라 뭐 이런 말 많이 했죠. 근데 이런 모든 것들은 사회주의적인 색채가 있는 겁니다. 그리고 사회주의자들이 쓰는 말이에요. 물론 이제 국민이라는 말 이거는 이 좌파들은 뭐 시민이라든가 이런 식으로 자기네들이 국민이라고 하면 나라에 충성하는 노예 같은 느낌이 들기 때문에 국민을 안 쓴다. 하지만 여기서 전체적으로 우리가 좌파의 역사들을 보면은 늘 얘기를 했어요. 미국에서도 이 선동주의자들, 에지테이터들, 좌파들이 뭐라고 했냐면 헌법보다 우선되는 게 국민이다. 이런 말을 했어요. 이거 굉장히 무서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미통당이 이름을 국민의힘 당으로 바꾼다. 이거 자체는 뭘 얘기하느냐. 이제 우리는 이 어떻게 보면 공동여당, 여당이 이중대, 여당의 찌꺼기 이거 하겠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 김종인 씨가 굉장히 착각하는 게 있어요. 중도 국민들이 이 미통당에 가지 않는 이유가 말하자면은 미통당이 뭐 꼰대당이고 미통당이 태극기 부대하고 극우 세력하고 딱 절연을 안 해서 그렇다? 저 한번 물어보고 싶어요. 우리나라의 극우가 어디 있습니까? 폭력 휘두르는 경우 보셨습니까?
없어요. 우파들은요. 오히려 린치라든가 또는 막 납치 뭐 이런 모든 걸 했던 거는 6.25 때도 그대로 드러났지만은 엄청나게 지금도 우리 납북된 어부들 돌아오지도 못하고 납북된 승무원들 돌아오지 못하고 그 군포로 돌아오지 못합니다. 굉장히 폭력적인 거죠. 그렇지만은 이승만 대통령은요 거제도 그 포로 수용소에서 정말 미국의 반대를 무릅쓰고 미국이 이거 미쳤냐고 했어요. 그때 뭐라고 했느냐? 거제도에 있는 포로들 가운데서 너희들 가고 싶은 대로 가라. 이러면서 그냥 다 풀어줬어요. 그래서 굉장히 많은 북한 포로들이 한국에 남아서 이 둥지를 틀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부산이라든가 이런데 굉장히 많은 이 이북 음식점이 있는 게 바로 그런 말하자면은 연유도 있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우파는요 자유, 선택, 책임, 폭력 없습니다. 정말 무폭력이에요. 그런데 여기서 우리가 또 하나 생각해야 되는 거는 자, 국민, 인민, 민중 이렇게 대비되는 사람들의 이 거대한 폭력 그게 바로 문재인 정권 아니겠습니까? 자, 그런데 미통당에 대해서 우리가 불만을 삼았던 것은 반듯하게 제대로 하지 못해서 그런 거예요. 아니 꼰대라도 귀여운 꼰대 많아요 여러분. 제 주변에 귀여운 꼰대 할머니 꼰대 할아버지 많아요. 어? 손수건 이렇게 딱 갖고 다니면서 그러면서 꼿꼿하게 있는 게 꼰대다 이러면서 또 지금에 돌아가는 어떤 젊은이들이 막 그 지하철에서도 막 부둥켜 안고 이런 거 싫어하고 그래요. 그렇지만 그분들이 정말 깨끗하게 깔끔하게 옷 입으면서 농담도 즐기시고 그 다음에 우리의 하는 말이라든가 고민 귀 기울여 주시고 이 꼰대라는 걸 이런 식으로 적폐청산하듯이 당당하게 늙고 우아하게 늙은 사람들을 이렇게 적폐청산하는 것도 어떻게 보면 좌파들의 어떤 마인드라고도 볼 수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미통당이 잘못한 건 뭐냐? 우파의 가치를 제대로 보여주지 못한 거예요. 그리고 너무 탐욕스러워 보이는 거예요. 지난번에 공천한 거. 그 다음에 세 번째는 뭡니까? 우리가 우파는요 아주 유능하다고 보는 거죠. 근데 요즘에 미통당 그 전부터 왜 이렇게 무능하고 사람들이 띨띨하게 보이고 내가 저 사람들을 지켜줘야 되나? 내가 쟤네들 믿고 능력도 없는데 그래도 투표해줘야 되겠지? 이렇게 묻게 만드는 게 문제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름만 국민의 힘으로 바꾸면서 이제는 완전히 이중대 하겠다. 그리고 저는 나중에요 정말 그 김종인이 하는 걸 보면은 어저께 이제 이낙연이가 인사하러 와가지고 뭐 폴더 인사를 한 거 아닙니까? 그리고 이낙연이가 또 주호영이를 자기가 계속 흠모해 왔다고 뭐 사귀고 싶은 거 아닙니까? 네? 아니 이게 정당 대표가 무슨 뭐 이런 말을 합니까? 그리고 김종인이는 다 꼿꼿하게 있으면서 이낙연이 이렇게 인사받으면서 속으로 우리가 이렇게 만나게 될 줄은 몰랐지 뭐 이렇게 생각을 하면서 앞으로 얘네들이 뭘 가지고 서로 딜을 하고 무슨 엿을 바꿔 먹을지 저 굉장히 걱정됩니다. 아마 여러분들도 굉장히 걱정되실 거예요. 네. 자, 우리가 그래도 이 소셜 저스티님 모두들 이 진짜 최현희님 김종인은 좌파인지 보수인지 알 수가 없어요. 이 사람은요 좌파도 아니고 보수도 아니고 그냥 탐욕파입니다. 그냥 나한테 좋고 내가 사람들 앞에 이렇게 심심하지 않게 막 이렇게 왔다 갔다 하고 이러면 좋아요. 이 사람은 나라를 과연 걱정해 본 일이 있었나 이런 생각이 듭니다.